어린 시절 당신의 영웅은 누구였습니까? 당신의 영웅이 돌아옵니다. 여보, 여기 내 칫솔 못 봤어? 어디 있겠죠? 잘 찾아봐요. 꼬불꼬불꼬불꼬불 맛 좋은 라면, 라면이 있기에 세상 살맛나. 하루에 10개라도 먹을 수 있어.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맛 좋은 라면. 모두 정말 고맙습니다. 지혜 아줌마, 아니 이제 나의 엄마, 아빠랑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작은 거인 한희 선수를 칭송하며 5시간가량을 관중들은 햇불과 펜라이트를 견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 끝까지라도 달리겠다던 아이, 그래서 처음부터 악발이라 불리웠던 아이, 그 이름은 한희, 나중에 웃는 아이 한희. 많으셨죠? 시한폭탄이야. 오정아, 어서 피하거라. 예, 어서. 금방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에이구, 시한폭탄이다! 싸워! 손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손오공이 가서 구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 자, 손님 저를 꼭 잡으세요. 슈퍼보드! 야, 저놈들을 잡아라! 이거. 점팔게! 누르면 안 돼, 처제! 네, 오영심양 그 시조의 작가는? 네, 몰라요. 에? 모른다? 아이고, 틀렸어. 모른다. 작자미상. 네, 정답이었습니다. 바나나. 어서 먹어라, 기영아. 그래, 어서 먹으렴. 기영아, 어서 먹어라. 네 소원이잖아. 맛있니? 하늘 땅만큼 맛있어. 난 생전 처음 바나나를 먹어보았다. 어렸을 때 제 우상, 한국을 대표하는 첫 만화 영화 빰빠라빰빰빰 로버트야. 어린 시절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법한 태권부 이에 대한 추억. 이게 뭐지? 팔스 포스터 포즈 때문에 이게 제일 좋아요. 포스터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어린이 소극장이라고 500원 내고 들어가면 비디오를 틀어주면서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만화책에서만 봤는데 정말 이게 막 얘가 막 살아서 움직이니까 그때는 말할 수가 없죠. 끝나고 나서 자막 올라오면서 끝 안녕라는 자막이 나오면서 태권브이 주제가가 나오잖아요. 그때 주제가가 나오니까 그 전 관객 애들이 그걸 다 주제가 따라 부르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한 4살 됐을 땐가 뭐 하여튼 그때니까 그 소리에 제가 놀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 전율이 왔다 그래야 되나? 그 어린 나이에 하루 종일 거기서 계속 태권도를 봤어요. 왜냐면 이제 일에 끝나면 거기 있는 아저씨들이 나가라고 하거든요. 나가는데 나는 이제 화장실에서 숨어 있다가 딱 그 2회가 또 시작되면
또 나와서 또 보게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숨어 있다가 또 3회 또 보고. 태권브이 때문에 따로 마련했다는 그의 창고안은 온통 태권브이 관련 자료와 수집품들로 가득하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과연 KBS 어떤 만화 주인공을 가장 좋아할까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앙케이트 시작! 가자! 누구를 선택했어요? 둘리요. 둘리? 왜? 귀엽잖아요. 자, 누구를 선택했어요? 기영이요. 기영이? 왜? 귀엽잖아요. 기영이? 왜? 귀여우니까요. 저처럼요. 한이요. 한이? 왜요? 저처럼 이쁘잖아요. 기영이가 이곳 어린이들이 뽑은 최고의 만화 스타로 선정되었습니다. 한편 네티즌 4만 명이 참여하여 주옥같은 역대 만화스타 6명을 대상으로 만화스타 왕중왕을 뽑아주셨습니다. KBS 만화스타 왕중왕은 과연 박용명 둘리 축하합니다. 네, 요즘엔 저팔계 인기도 만만치 않더군요. 독특한 오경으로 유행을 만들고 있어요. 저팔계 왜 나를 싫어하나 나는 저팔계 도대체 모르겠네. 자, 지난 한 해는 사오정의 인기가 정말 최고였죠. 아기 공룡 둘리에서 고길동이 둘리를 구박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반대 경우만 해요.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이야. 버렸네요. 그 앞에 어쩌냐죠. 장난이 아닌데.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첫 로봇 애니메이션 작품 태권브이. 개봉과 동시에 18만이라는 경이적인 흥행 기록을 세웠다. 대항체 다 그 관객들을 수용하지 못해가지고 일주일 후에는 우리가 저희 버스 2대를 대절해가지고 지금의 서울극장, 그때는 이제 그 세계극장이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지 못한 관객들을 그쪽에 실어나르는 이런 거 아주 큰 뭐 반응들이 있었고 부모들한테 그때 욕도 많이 먹었어. 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느냐고. 지난 7, 8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낸 3, 40대는 국회의사당에 태권브이와 얽힌 비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적이 나타나면은 국회의사당 그 도움이 열리면서 로봇 태권브이가 출동을 해가지고 뭐 적을 무찌르고 그랬던 뭐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국회의사당 외벽에 빛이 뿌려지고 잠시 후 지붕돔이 둘로 갈라지자 추억의 태권브이가 마침내 그 당당한 위용을 드러냅니다. 전설이 현실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환상적인 영상은 고해상도의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 건물 외벽에 3D 영상을 투영하는 특수 기술로 완성됐습니다. 기계적인 인간이지만 그냥 그 기계적인 움직임보다는 우리의 어떤 고유한 부스를 거기에 이입하면 재밌겠다 하는 기계 로봇의 손과 발끝에서 위기의 순간마다 구사되던 완벽한 동작. 그건 우리 고유의 무술 태권도였다. 태권도 유단자들을 대련시켜가지고 그걸 전부 우리가 흑백 16mm 카메라에 찍어가지고 그걸 렌즈, 밀라, 거울을 통해서 렌즈에 올라온 화상을 작화제를 놓고 우리의 캐릭터를 그대로 그려나가는 이런 그런 그 방법을 써서 그런 좋은 동작들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작업에 수고를 위해 말할 것도 없었지만 덕분에 실제 태권도 동작과 진비 없는 뛰어난 대련 장면이 애니메이션으로 구현됐다. 그저 태권도가 좋아 태권도만 하던 순수 청년. 그는 당시 달랑 영화표 2장만을 약속받고 이 작업에 참여했단다. 이렇게 하고 찌른다면은 이 손은 하나 없어진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막는다면 걸리게 되면 이게 닫혀지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그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당시 유관장이 보여준 태권도 시범을 기초로 영화 속 태권도 동작이 만들어진 데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2003년 4월 25일 영화진흥위원회 필름 보관실에서
먼지 뒤덮인 필름 한 통이 발견됐다. 표지에 쓰여있던 이름은 분명 태권브이. 그동안 극장용 필름이 유실된 것으로 알려졌던 태권브이의 필름이 발견되면서 영화진흥위원회는 디지털 복원이라는 대대적인 프로젝트에 들어갔다. 수많은 세월 동안 상처나고 찢겨졌던 필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을 거쳐 깨끗한 모습으로 재탄생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태권브이는 탄생 30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관객 앞에 나섰다. 디지털로 완전 복원된 태권브이가 팬들 앞에 첫 선을 보였던 순간, 수많은 사람들은 30년 전의 추억을 떠올리며 태권브이를 향해 박수를 보냈다. 이공룡 둘리는 육식공룡, 둘리의 엄마는 초식공룡. 세라토사우루스라고 하는 종이죠. 그런 아기 공룡 둘리가 쥐라기 때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육식동물이면서 상당히 좀 포악한 동물이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아기라는, 그 아기 공룡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그 매력이 있었고. 엄마야! 둘리의 엄마는 세라토사우루스가 아닙니다. 이 공룡은 그 브라키오사우루스라는 목이 긴 그런 초식 공룡이죠. 처음에 이제 둘리를 이제 세라토사우루스에서 모델을 잡았는데 그것을 이제 연재하는 동안에 까먹고 잊어버리고 엄마를 잡을 때 브론토사우루스를 잡아버린 거예요. 둘리가 뭐 어떤 부적절한 관계에서 나온 건 절대 아니고요. 단지 작가의 어떤 착각으로 인해서 이 브론토사우루스가 엄마를 묘사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둘리 하면은 그 브론토사우루스를 엄마를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만화 주인공에게 가상의 편지를 쓰는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 한 아이가 네? 왜 불쌍한 둘리를 괴롭히나요? 이제 공일동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네. 답이 기가 막힙니다. 나이 먹어 다시 봐라. 누가 불쌍한지. 서로 안 들었으면 둘리가 불쌍해 보일 거고 아니면 내가 불쌍해 보일 거다. 예, 아 진짜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책에서 보면 어른 그 책은 못 줘요. 1980년대 후반에 YWCA 이 단체에서 어린이 유해 도서로 이제 선정된 적이 정말 있었고 그 이유가 이제 도너가 어린이 고길동에게 네. 반말한 거예요. 안녕하시오. 희동이가 너무 벗고 다닌다. 그것도 선정의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희동이가 벗고 다닌다. 처음엔 공룡이니까 우리가 공룡 생각은 뭐예요? 황토색 비슷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서 드렸는데 아니 이게 애들이 보는 거야 이게 이 똥색이 이게 뭐예요? 똥색.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고민하다가 어떤 색이 좀 어울릴까? 새싹.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녹색으로 이제 다시 터치를 해서 리터치해서 이렇게 실린다. 달려라 하니의 하니는 원래 포니였다. 네, 포니라고 지었었어요. 이제 조랑말 같이 좀 애가 뭐라 그럴까요? 좀 당돌하고 좀 쾌활하고 엉뚱하고요. 그래서 명랑하고 이제 이런 거를 잡았었는데 예전에는 만화가 다른 거에 나오면 시미실이라는 데를 거쳐서 출간이 됐거든요. 그 시미실이 집어넣는데 포니라는 이름이 그때 뭐 자동차 회사에 생산되는 자동차 이름을 갖다. 그래서 그 자동차에 무슨 선전물이냐 그래가지고 안 된다. 심의가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바꾼 게 한이가 됐습니다.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전화협약이 됐죠. 원래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획된 달려라 하니. 처음 기획될 당시 제목은 새벽을 달리는 하니로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니와 매우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16세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기획됐던 하니. 그런데 이 얼굴은 나엘이구나. 바로 이 사람. 하니의 영원한 라이벌 나엘이와 흡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모습은 나엘이의 모습이었어요, 한이가. 근데 이 주인공의 나이라든지 연령대를 낮추면서 주인공 모습이 나엘을 한이로 바뀐 거죠. 외로운
안녕 내 친구